챕터 3의 각 변조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은 앵글이라는 뜻이겠죠, 뭐 앵글. 그래서 우리가 a 코사인 2파이 fct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조를 보낸다, 어떤 톤을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인포메이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냥 코사인 파를 보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전 챕터에서는 요거를 a라고 쓰는 대신에 어떤 뭐 a of t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싣는 게 진폭 변조 방식이었죠. 그래서 amplitude modulation 계열에서 뭐 DSB, VSB, SSB 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AM 이렇게 배웠고, 지금 할 일은 여기가 이제 각도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어떤 세타라고 치면은 여기를 일반적인 2파이 FCT가 아니라 그것과 다른 뭔가를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뭐 세타 오브 t라고 해서 이런 어떤 그러니까 t에 관해서 그냥 이렇게 리니어한 함수가 아니라 어떤 임의의 함수 세타 오브 t라는 거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정보를 싣겠다라는 것이 앵글 모듈레이션 기법이 되겠습니다. 앵글 모듈레이션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앵글 모듈레이션의 대표적인 모듈레이션인 페이즈 모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 특히 이제 FM은 중요한데요. 그래서 FM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 페이즈 락드 루프라고 해서 PRL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가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 섹션의 각 변조의 원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앵글 모듈레이션을 쓰느냐,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통신에서 이제 무선 통신을 이렇게 할 때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여기 앞에 이 안테나를 구동할 때 여기 파워 앰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이제 크게 증폭을 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내면 뭐 한 30W까지도 보내고, 뭐 어떤 경우 뭐 1W에서 뭐 한 대충 한 30W 정도 레인지, 대충 이 정도 레인지로 보내는데, 그러면 이게 크게 증폭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앰프가, 근데 이제 뭐 보통 리니어 앰프를 쓰면 좋죠. 리니어 앰프, 그러니까 리니어 앰프라는 게 뭐냐면 그 여기 인풋 볼티지가 있고 아웃풋 볼티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리니어하게 변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앰프는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한 앰프가 아니죠. 그래서 앰프의 넌리니어리티가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가 진폭 변조다, 즉 앰플리튜드의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앰플리튜드 정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넌리니어한 구간을 만나게 돼가지고 디스토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은 진폭에다가 정보를 실는 것이 아니라, 진폭은 어떤 뭐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진폭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진폭이 이렇게 스윙이 큰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 아니면 뭐 특정 뭐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그냥 가만히 컨스탄트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보를 어디다 실으냐면 위상에다가 실차라는 거죠. 즉 앵글에다가 실어버리면은 이 진폭이 일정하니까 결국 우리가 그 앰프의 넌리니어리티, 즉 비선형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 모듈레이션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모듈레이션을 쓸 때 그 변조된 신호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진폭 쪽에는 인포메이션이 없죠. 여긴 컨스탄트니까 no information이고요. 인포메이션은 어디다가 실는 거냐면 여기다가 이제 인포메이션을 실는 거죠. 즉 위상에다가 인포메이션을 실는 겁니다. 앵글 모듈레이션의 트랜스미션 파워를 보면은 제곱해서 평균 취하는 거죠. 이렇게 제곱해서 평균을 취해 보면은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평균 취하면 0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앵글 모듈레이션, 다음과 같은 x of t라는 우리가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사용을 할 때 그 average transmission power는 2분의 1 h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메시지 시그널하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즉 메시지 시그널이 크던 작던 우리가 보내는 송신 전력이 순간순간
그 송신 전력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폭 변조는 메시지가 커지면 뭐 생각을 해보면 뭐 DSB다 그러면은 DSB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DSB의 경우에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지 시그널이 클 때는 파워가 많이 가고 메시지 시그널이 작으면은 파워가 적게 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예 이 위에 있는 이 수식처럼 페이즈에다가 정보를 실어버리면 여기서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이 진폭이 그대로니까 어차피 파워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파워를 보내게 된다. 그런 강점이 있는 모듈레이션 기법이 앵글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example 보겠습니다. 다음 신호에 average power를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코사인이니까 average power가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의 평균이 2분의 1이라는 얘기는 여러 번 했고 이거는 이제 앞에 2가 붙었기 때문에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2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 하면은 이게 평균을 지금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브래켓인데 앵글 브래켓 이거를 아마 앵글 브래켓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어쨌든 브래켓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브래켓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브래켓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앵글 브래켓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걸로 우리가 이제 타임 에버리지를 나타내는데요. 이 노테이션으로. 이걸 타임 에버리지를 나타낼 때도 쓰고 그 이너 프로덕트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그러니까 내적을 나타낼 때도 예를 들어서 벡터 두 개의 내적을 이제 그냥 이렇게 커다랗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기도 하는데 아니면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게 앵글 브래켓이 여러 군데 쓰이는데 지금은 타임 에버리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이라고 그랬었죠. 그 지우고 그냥 2분의 1 쓰라고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코사인 제곱이 보이니까 평균을 취할 때는 그냥 2분의 1 쓰면 맞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average 파워가 이 메시지 시그널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메시지 시그널이 여기 들어갔는데 뭐 메시지가 커진다고 해서 average 파워가 뭐 커진다거나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도 커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되는 거지 메시지가 어떤 파워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왜냐면 메시지는 지금 위상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상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폭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요. 자, phase modulation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phase modulation, 그러니까 위상 변조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modulation 앞에 있는 것이 그 정보의 위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phase에 information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information이 phase에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hase modulation은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example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hase modulation은 이제 요 식인데요. 그래서 메시지 시그널이 m of t일 때 우리가 그러니까 phase modulation을 하게 되면은 이제 x of t가 나온다고 치고 그럼 x of t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바로 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kp는 뭐 모듈레이션 컨스턴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상 변조를 하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hase modulation, 그러니까 PM의 constant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모듈레이션 인덱스라고 불러도 되고요. 뭐 phase modulation constant라고 불러도 되고. 어찌됐건 메시지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순간 위상을 계속 바꿔주는데 메시지 시그널에다가 KP라는 어떤 컨스턴트를 곱해서 그것을 위상으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한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페이즈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때 뭐 메시지 신호가 파이 오브 t고 그다음에 진폭이 20이고 캐리어 프리퀀시가 FC일 때 그때 PM의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을 구하라라고 했으면은 20에 제곱하면 400이고 그거의 반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의 평균은 2분의 1이라는 걸 이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간 위상, 그러니까 instantaneous phase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위상은 kpm of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페이즈 모듈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frequency modulation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frequency modulation은 이제 메시지 시그널이 그러니까 순간 그 frequency에 영향을 주는 그런 모듈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순간 frequency에 우리가 정보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frequency modulation이라고 하면은 요거에 이제 정보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정보의 위치를 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언급을 한 대로 그 frequency modulation, 그래서 우리가 이 F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modulated signal에 주파수, 순간 주파수에 정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식으로 쓰면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면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FM modulated signal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FD는 그 frequency deviation constant입니다. 그러니까 frequency deviation constant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메시지 시그널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순간 주파수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얼마나 순간 주파수를 변화시키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FD가 크면 일반적으로 메시지에 따라서 그 순간 주파수를 빨리빨리 바꾸는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바꾸는 거고 FD가 작으면 순간 주파수를 그렇게 크게 바꾸지 않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 phi t0는 뭐 t0에서의 뭐 그 위상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프리퀀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 위상이 들어갔잖아요. 위상이 들어가고 사실은 위상을 미분한 것이 순간 그 페이즈, 그러니까 순간 프리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상을 미분한 것이 과연 그 메시지 시그널하고 비례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FM 변조된 신호에 그러니까 instantaneous phase를 보면은 이제 요게 phase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양변을 한번 미분을 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d phi t dt에 2pi fd에 m of t 이렇게 되죠. 양변을 미분하면은.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지금 그 radian per sec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이렇게 하면은 그냥 radian per sec가 되잖아요. 그래서 2파이를 이렇게 왼쪽으로 옮겨줘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 2파이 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정확히 뭐가 나오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FD 곱하기 M of T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FD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frequency deviation constant가 되는 것이고 M of T는 지금 메시지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즉 그 위상을 미분한 것에다가 이제 2파이분의 1을 곱한 거 그것이 FD 곱하기 M of T가 되게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한번 적분해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좀 약간 이렇게 복잡한 수식처럼 보이는데 별게 아니고 그 어떤 시그널의 순간 프리퀀시가 근데 사실 이게 순간 프리퀀시라는 말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여기 지금 FC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FC는 고정된 거고 그러니까 순간 프리퀀시는 FC 더하기 FD 곱하기 M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C라는 어떤 중심 주파수가 있는 거고요. 캐리어 프리퀀시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FC가 이렇게 중심에 있고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메시지에 비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1이면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예를 들어서 메시지가 뭐 1부터 마이너스 1 사이다. 그러면은 프리퀀시가 어디까지 가냐면 FC 플러스 FD까지 가고 작을 때는 FC 마이너스 FD까지 가겠죠.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d-phi dt 그래서 위상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단위가 radian per sec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헤르츠 단위를 쓰니까 헤르츠를 쓰려면은 여기 2파이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것의 단위가 이제 헤르츠가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FD M of T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준 거, 그러한 모듈레이션을 FM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FM에서는 주파수, 정확하게 주파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러니까 주파수 데비에이션, 그죠? 이게 주파수 데비에이션. 그래서 frequency deviation이라고 해야 돼요. deviation. frequency deviatio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FT 곱하기 M of T.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deviation이 생기는 거냐면 순간 주파수 FC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간 주파수가 얼마냐라고 하면은 FC 더하기 FD 곱하기 M of T. 요게 바로 순간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FC를 중심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frequency deviation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FC를 중심으로 어떤 편차가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편차가 메시지 시그널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메시지 시그널이 10이면 그 FM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의 순간 주파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그 순간에 주파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FC 플러스 10 FD가 되겠죠. example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시그널이 만약에 유닛 스텝 펑션이면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M 모듈레이션을 쓴다면은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어떠한 웨이폼이 나오냐면 뭐 이러한 웨이폼이 나오겠죠. 그렇죠? 보면은 프리퀀시가 여기선 프리퀀시가 얼마인 거예요? 왼쪽에는 프리퀀시가 FC겠죠. 그렇죠? 어떤 우리가 주어진 캐리어 프리퀀시랑 똑같겠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0이니까 이쪽에서는 그냥 FC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그렇죠? 시간이 0보다 클 때, 그때는 메시지 값이 1이잖아요. 유닛 스텝 펑션의 경우에. 그러면은 여기 이 오른쪽 파트에서의 프리퀀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FC 더하기 FD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M의 밴드위스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역 폭이 어떻게 되느냐? 그 메시지의 대역 폭이,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W일 때 FM 한 다음의 신호에 그 밴드위스가 얼마가 되느냐는 건데요. 이거는 유도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결국 이제 이 그 FM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신호가 이거잖아요. 뭐 2파이 FCT에 2파이 FD에 T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책들도 많이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쓰고 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T.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 T 저게 뭐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정적분인 거는 같은데 위에만 T라고 써 있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별게 아니고 그냥 여기다가 아무거나 쓰면 돼요. T0라고 쓰고 뭐 그때 페이즈 뭐 T0 이렇게 더해줬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컨스탄트죠. 여기 어차피 얘는 그냥 상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느니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른 책들 보면은 뭐 이게 없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사라져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여러분들이 이 모듈레이션 한 다음에 그 스펙트럼을 보려면은 이 X of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야 되는데 보면은 뭐 할 수 없잖아요. 사실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코사인의 아규먼트로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 버렸는데 DSP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시그널에다가 뭐 코사인 곱한 것에 뭐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라 그러면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하고 이 코사인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해서 그것을 각각을 컨볼루션 해주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구할 수 있고 그랬었죠. 근데 여기는 지금 메시지 시그널이 그나마 적분을 해가지고 코사인 안에 아규먼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푸리에 트랜스폼을 우리가 그 아는 형태로 할 수가 없어요. 수식을 적어봐야 여러분들이 뭐 전혀 그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테크닉을 써가지고 스펙트럼을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어프록시메이션 테크닉을 써서, 근데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따라가진 않을 거고, 다만 알려진 것이 이거 유도한 사람이 칼슨입니다. 그래서 칼슨이라는 사람의 법칙이 지금 FM의 밴드위스를 구하는 그 공식인데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책도 있고, 아니면 밴드위스를 그냥 이렇게 2에 D 플러스 1에 W라고 그냥 알아두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D가 훨씬 그 1보다 클 경우에는 그냥 EDW처럼 될 거고요. 그리고 D가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EW처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D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W분의 뭐 FD 곱하기 max의 M of T다. 근데 보시면은 이 D라는 거는 누구에 비례하냐면 이 frequency deviation constant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frequency deviation constant를 여러분들이 크게 잡아주면 당연히 밴드위스가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frequency deviation constant를 크게 하면 밴드위스가 커진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FM 디모듈레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름이 그 discriminator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FM 디모듈레이션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정답이 FM discriminator를 이용을 한다라는 건데 사실 discriminate라는 게 뭐 이렇게 구별한다, 뭐 구분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 테크니컬하게는 아무 뜻이 없는 말이죠. 그래서 좀 황당하기는 한데 저 말을 뭐 사람들이 만들어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discriminator는 또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미분한 다음에 envelope detection 하는 거를 discriminator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FM discriminator가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미분. 영어로 하는 것보다 미분이 더 짧으니까 differentiation 보다는 미분이 짧으니까 미분 더하기 envelope detection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수신 신호가 transmitted signal하고 똑같다라고 치면은 그러니까 그 노이즈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송신한 신호를 우리가 그대로 수신을 하겠죠. 그러면 요건데 이거를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거 뭐 미분하는 거 간단하겠죠, 그죠? 미분하면은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니까 이거 놔두고 마이너스 이렇게 앞으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 거 미분을 하는 건데 안에 거 미분하면은 2파이 FC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파이 FD에 M of T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미분을 하고 나면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거를 envelope detection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 앞부분에 절대값 한 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절대값 한 개 나오면 지금 여기서 주의를 할 거는 FC가 굉장히 큰 숫자예요. 여기 FC가 굉장히 큰 숫자다. FC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숫자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FC가 엄청나게 큰 숫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FC 더하기 FD M of T 이게 항상 양수라는 가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양수기 때문에 이 앞에 여기 진폭 부분에 있는 거 이거의 절대값을 씌운 걸 우리가 엔벨롭이라고 하는데 그 엔벨롭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뭐 끝난 거죠. 디텍션이 끝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DC를 뽑아내면 DC 제거하면 이거 사라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텀들은 다 메시지에 비례하는 텀이니까 우리가 적당히 스케일링만 해주면은 메시지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M discrimination으로 디모듈레이션 한다라고 하면은 그 오퍼레이션은 뭐냐면 미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FM 시그널을 미분을 하게 되면 마치 AM 시그널처럼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AM like 시그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어떤 책에 그래서 FM 신호를 미분하고 나면 AM과 매우 흡사한 신호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그렇죠. 여기 컨스탄트가 굉장히 큰 숫자가 있어가지고 뒤에 게 무슨 부호가 되던 간에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위로 붕 뜨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엔벨롭 디텍션 하게 되면은 엔벨롭 디텍션 한 다음에 여기 DC를 이렇게 없애버리면 바로 이 신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FM 디모듈레이션은 이제 FM discriminator로 하는데 우리가 discriminator는 요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envelope detection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envelope detection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discriminator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름이 이거를 FM discriminator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원래 그러니까 received signal은 우리가 뭐가 되기를 기대하냐면은 노이즈가 없이 들어온다면은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A의 코사인에 뭐 2파이 FCT에 플러스 2파이 FD에 적분해 가지고 T
뭐 T0의 M 알파 D 알파의 어떤 적당한 그게 무슨 페이즈던 간에 어떤 적당한 상수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 상수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이 phi T0는 뭐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컨스탄트라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 이거를 할 때 보면은 이게 지금 노이즈가 없다면은 어때요? 중심 주파수가 FC로 고정돼서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진폭은 AC라는 숫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컨스탄트가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신호를 받아보면은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노이즈가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노이즈가 이렇게 더해져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다른 유저의 신호일 수도 있고 인터피어런스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럴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리시버에서 어떤 짓을 하냐면은 이렇게 리미터를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리미터. 그래서 이렇게 리미터를 써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AC라는 숫자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진폭들은 어떻게 돼요? 다 잘려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 잘려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노이즈나 어떤 간섭에 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다 리미터를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리미터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 받아야 되는 신호는 노이즈가 없다면은 중심 주파수가 FC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FC 바깥으로 근데 이렇게 자르다 보면 또 넌리니어한 이 프로세싱이니까 이 프로세싱 자체가 넌리니어 프로세싱이잖아요. 이렇게 비례해서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싱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넌리니어 프로세싱을 하면은 이게 그 고주파 성분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넌리니어한 거면은 이런 y꼴 x제곱 같은 거 통과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10kHz짜리 집어넣어도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20K 성분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20kHz가 생기고 그래서 그 하모닉 성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리미터를 통과를 시키면 FC 주변이 아니라 그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밴드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다 잘라버립니다. 밴드 패스 필터를 통해서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래서 FC 중심으로 중심 주파수는 FC로 잡아가지고 FC 주변에 있는 거 아닌 성분들은 다시 잘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리미터 때문에 그 주변 성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리미터 때문에 그러니까 하모닉스가 생기니까. 자, 그래서 리미터하고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FM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보통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트럭처를 뭐라 그러냐면 리미터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러면 왜 밴드 패스 필터는 뺐냐? 붙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FM 디모듈레이션은 어떻게 구성되냐라고 할 때 그냥 FM 디스크리미네이터 가지고 구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요. 사람에 따라서 리미터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를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리미터나 밴드 패스 필터는 꼭 필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리미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모닉스 성분이 생겨가지고 그걸 잘라버리자 뭐 이런 거니까 뭐 안 잘라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안 자르면 뭐 잡음이 많이 들리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신호가 완전히 복원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리미터도 마찬가지죠. 없어도 그만이에요. 이거 없어도 어쨌든 뭐 그러면 성능이 좀 안 좋고 이 노이즈가 섞인 게 그대로 좀 이렇게 나오지 않냐라고 뭐 나오는 대로 듣겠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분하고 엔벨롭 디텍션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M of T에 비례한 그런 신호를 뽑아낼 수 있는 건데 리미터 그 밴드 패스 필터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구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밴드 패스 필터를 제가 나타낼 때 그냥 BPF라고 적기도 하고 이런 기호를 적는 경우가 있어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밴드 패스 필터예요. 왜 그러냐면 중간 프리퀀시는 패스하고 중간 프리퀀시는 이렇게 패스하고 높은 프리퀀시는 이렇게 막아버리고 낮은 프리퀀시도 막아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은 이게 밴드 패스 필터를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탠다드나 그런 문서들을 봤을 때 이 그림이 BPF라고 적혀 있지 않고 이런 그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분기를 어떻게 구현을 하겠느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리시버에서 FM 리시버의 경우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미분기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리시브 시그널이 들어오면 적당히 그것에 타임 딜레이를 줘가지고 XR에 어떤 T-H 시그널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빼주면은 그것이 E of T라는 어떤 시그널이 나올 텐데 얘가 XR of T 이거의 미분한 거 이것과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증명은 E of T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이제 양변을 h로 나누면은 이제 요런 수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해서 h를 0으로 이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by definition 뭐가 되는 거냐면은 미분한 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 이 E of t라는 거 어떤 딜레이 한 것을 빼준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분한 것과 비례한 양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h를 우리가 굉장히 작게 할 경우에는 딜레이 된 것을 빼주면은 그것이 사실상 인풋 시그널의 미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자, FM 모듈레이션의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메시지 시그널이 파이오프티로 주어졌고 frequency deviation constant가 100으로 주어졌고 진폭이 2일 때 그때 FM 모듈레이션 된 시그널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진폭에다가 2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뭐예요? 2파이 곱하기 FT죠. 그래서 200파이가 된 거고요. 여기가 지금 메시지의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메시지 시그널이 지금 파이 펑션이라서 그렇게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frequency deviation을 구해라 라는 건데요. frequency deviation은 FM에서는 그냥 FD 곱하기 M of T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간 구간에서 순간 주파수가 maximize 되는가 라고 했는데 순간 주파수가 maximize 되려면은 결국은 그 뭐예요? FC 플러스 순간 주파수라는 건 이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maximize 되려면 FC는 어차피 컨스탄트니까 순간 주파수가 maximize 된다는 얘기는 이게 맥시멈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FD는 어차피 상수니까 의미가 없고 M of T가 가장 클 때 maximize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M of T가 maximize 되려면 지금 M of T가 이 파이 of T였는데 파이 of T는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1인 이게 파이 오브 t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최대가 되겠죠. 그렇죠? 자, PLL 보겠습니다. PLL은 Phase Locked Loop의 약자고요. 그리고 동작 원리는 그 네거티브 피드백 걸어가지고 피드백 걸어서 수신 신호의 위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트래킹하는 하드웨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트래킹이라는 게 이제 계속 뭘 쫓아가는 거죠. 인풋 시그널의 어떤 것을 쫓아가요. 그런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리를 그러니까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피드백이 걸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피드백이 걸려 있는 시스템이 성능이 항상 좋죠. 그렇죠? 피드백이 걸려 있지 않는 시스템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명령을 이렇게 교정하는 것이 좋은 시스템인 거지. 명령을 하고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지도 않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은 그 시스템의 성능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픈루프 시스템은 성능이 좋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클로즈 루프 시스템이 항상 좋죠. 그래서 피드백이 이렇게 걸려있는 시스템이 좋은데 그러니까 웬만한 시스템은 다 피드백이 걸려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 동작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일상생활이든 아니면 전자공학에서 이야기하던 하드웨어든 뭐든 간에 자 그래서
지금 그 각각의 시그널들을 한번 보면 지금 인풋 시그널은 여기 앵글 모듈레이션 된 어떤 시그널이 들어온다라고 칩시다. 이게 뭐 PM 시그널이든 아니면 FM 시그널이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피드백 시스템에서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하고 이거하고 요거하고 그렇죠? 원래 인풋 시그널하고 최대한 닮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E0 FT가 뭐 이거라고 했는데 이게 뭐 코사인일 수도 있고 사실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sin 2파이 FCT에 세타 오브 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뭘 느껴야 되냐면 이 파이 오브 t하고 이 세타 오브 t가 같아지는 걸 원하는 거죠. 이렇게 팔로우업을 계속 해나가는 걸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위상 비교기 여기서 나오는 그 시그널 한번 보면은 페이즈를 비교를 해가지고 이런 시그널을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즈의 디퍼런스에 비례하는 뭔가를 내주고 그래서 페이즈 디퍼런스가 굉장히 크게 나면은 적당한 뭐 필터나 앰프를 통해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시그널 E0 of t가 이 XR of t의 페이즈와 E0 of t의 페이즈가 계속 될수록 일치하도록 그죠? 일치하도록 조정한다라는 거죠. 일치하도록 조정한다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인풋 시그널의 페이즈가 파이 오브 t인데 우리가 어떤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그 시그널의 페이즈가 세타 오브 t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이 세타 오브 t가 파이 오브 t를 트래킹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게 PLL인 거예요. VCO는 뭐의 약자냐면은 Voltage Controlled Oscillator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여기에 페이스 컴페어를 여기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적당히 뭐 필터나 뭐 앰프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여기가 지금 VCO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위상만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파이 오브 t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위상만 생각한다면 세타 오브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파이 오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타 오브 t가 이 파이 오브 t를 쫓아가는 거, 트래킹하는 걸 원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여기 VCO의 출력 신호를 보면은 요거는 순간 주파수가 M hat of t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 FM 디모듈레이션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M hat of t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 FM 디모듈레이션 용도로 우리가 PLL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그 어떤 신호가 나올 텐데 여기 나오는 신호의 그 순간 프리퀀시가 이 M hat of t에 비례하게 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위상은 어차피 순간 프리퀀시의 적분값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떤 프리퀀시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호랑 최대한 비슷한 신호를 여기서 만들어줘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뭘 한다는 얘기냐면 이게 어떤 그 FM 모듈레이터 비슷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LL의 구조를 보면 뭐냐면 리시버에서 FM 모듈레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FM 모듈레이터를 만들어 놔 가지고 내가 어떤 FM 그 수신 신호를 이렇게 받았을 때 내 FM 모듈레이터를 잘 동작을 해서 이 받은 신호랑 비슷하게 만들어요. 트래킹 해가지고 PLL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그때의 그 FM 모듈레이터가 내가 받은 신호랑 비슷해진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VCO 이전에 요 인풋 시그널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 시그널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디텍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마치 FM 모듈레이터가 그러니까 FM 디모듈레이터 만들라고 했더니 그쵸? 우리가 그 어떤 뭐 여러분한테 FM 디모듈레이터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 오히려 FM 모듈레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그 피드백 회로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 그 피드백 회로에서 내 FM 모듈레이터의 인풋 단이 결국은 메시지 시그널이 돼 버린다라는 거죠.
이런 원리는 그러니까 다른 하드웨어에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디테일한 거를 좀 가르치진 않았는데 너무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리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FM 디모듈레이션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FM 그 리미터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이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PLL을 이용한 FM 디텍션 방법 또는 뭐 FM 디모듈레이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xample 보면요. PLL을 우리가 FM 디모듈레이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신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PLL이 FM 디모듈레이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VCO의 출력 신호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VCO 출력은 뭘 하는 거예요? 수신 신호의 위상을 따라간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VCO 출력 신호의 위상이 지금 완벽하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5T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위상을 완전히 쫓아가기,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뭐 미분한 것도 다 똑같은 거니까 결국은 이 5T를 미분한 게 사실 뭐였어요? 미분해가지고 2, 8분의 1을 곱하면은 그게 바로 이거였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5T를 우리가 트래킹해서 쫓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걸 쫓아간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고 이걸 쫓아간다는 얘기는 MOVT를 우리가 그대로 복원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겠죠.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 보겠습니다. 이 슈퍼는 그냥 마케팅 관점에서 부른 얘기고요. 그러니까 헤테로다인 수신기라고 하면은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슈퍼는 그냥 선전하려고 붙은 거기 때문에 헤테로다인 수신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가 있고 헤테로다인 수신기가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같은 거예요, 그냥.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디모듈레이션 한다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우리의 메시지 시그널은 항상 뭡니까? 예, 메시지 시그널 MOVT는 항상 베이스밴드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심 주파수가 0 부근에 있는 그런 신호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신을 할 때, 특히나 무선 통신을 할 때, 뭐 유선 통신의 경우에도 뭐 그 광 케이블 같은 거 사용을 할 때는 당연히 굉장히 그 우리가 사용하는 주파수 그 밴드의 캐리어 프리퀀시가 굉장히 높죠. 근데 어찌 됐건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보면은 이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보면은 다 뭐예요? 베이스밴드 시그널이 아니고 패스밴드 시그널이죠. 그리고 중심 주파수가 어디에 있냐면 굉장히 큰 프리퀀시인 FC에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신단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송신단에서 하는 일은 이 베이스밴드 시그널을 일단 굉장히 높여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패스밴드 시그널을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 거고 수신단에서는 이제 패스밴드 시그널로 들어오는 거를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낮춰서 결국 복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리시버에서 물론 송신단에서도 이렇게 뭐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리시버에서만 하게 되는데 뭐냐면 이거를 그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중심 주파수 굉장히 큰 신호를 우리가 그 라디오 프리퀀시 대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RF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라디오 프리퀀시죠. 뭐 라디오 프리퀀시의 약자죠. 그래서 이 RF 시그널을 결국은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낮춰야 되는 건데 그때 낮출 때 리시버에서 낮출 때 바로 다이렉트하게 낮추지 않고 인터미디엇 프리퀀시라는 주파수를 한번 거쳐서 낮춰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리시버를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프리퀀시에 있는 거를 결국은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낮춰야 되는데 그거를 다이렉트하게 그냥 원 스텝으로 낮추는 게 아니라 투 스텝으로 낮춘다. 많은 경우에. 그래서 물론 다이렉트하게 낮추는 경우도 있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이제 뭐 호모다인 리시버라고 해가지고 또는 뭐 다이렉트 컨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베이스밴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터미디엇 프리퀀시, IF 프리퀀시를 거치게 되는데 그러한 수신기를 우리가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먼저 Q 값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Q는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중심 주파수 나누기 대역폭
근데 물론 이제 뭐 대역폭이라고 하면 또 대역폭은 정확히 정의가 뭐냐? 이게 뭐 파워에 대한 그래프라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3dB 그 밴드위스라고 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 뭐 3dB, 3dB로 떨어지는 뭐 그래서 여기가 떨어지면은 여기 이제 FC가 중심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뭐 2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게 뭐 볼티지면은 뭐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뭐 뭐죠? 루트 2분의 1인가요? 네, 그렇게 떨어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렇게 디파인 했다라고 치고 3D 밴드위스로 뭐 디파인을 했던 뭐든 간에 자 그래서 그 밴드위스 분의 중심 주파수를 우리가 Q 값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밴드패스 필터죠.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아 이건 밴드패스 필터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통신에서는 밴드패스 필터가 기본인 거예요. 왜냐면 그 어떤 밴드는 뭐 MBC 무슨 방송국에다 줬고 뭐 어떤 거는 뭐 어떤 신호는 뭐 KBS 무슨 방송에 줬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프리퀀시 밴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신호를 복원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는 밴드 패스 필터링이 기본이 돼야 되겠죠. 안 그러면 다른 방송국 신호가 같이 잡히니까 그렇죠? 일단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들으려면 내가 어떤 그쪽으로 프리퀀시를 이동을 시켜가지고 밴드 패스 필터링, 그러니까 밴드 패스 필터링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리시버에서는 이 밴드 패스 필터가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 그 다른 내가 원치 않는 시그널을 전부 다 잘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Q 값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중심 주파수하고 이게 대역폭하고 이게 그 비율이기 때문에 근데 이 구현을 할 때 이 Q 값이 커지면은 구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좀 구현이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구현하기가 그러니까 뭐 완전히 불가능은 아니지만 까다로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Q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구현하는 그 컴플렉시티가 좀 더 낮아지는 편이고요. Q 값이 커지면은 Q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중심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대역폭이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샤프한 필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샤프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이런 그 밴드패스 필터는 구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샤프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Q가 크면 일반적으로 컴플렉시티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뭐 여기 뭐 10kHz짜리 대역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뭐 10kHz짜리를 여러분들이 어떤 필터를 구현을 한다. 밴드패스 필터 10kHz 대역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구간을 다 잘라버리는 그런 밴드패스 필터를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된다고 쳐도 그게 1MHz 대역에서 하는 것과 그게 1GHz 대역에서 만드는 거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밴드위스가 10kHz라는 그 밴드패스 필터를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게 1MHz 대역, 뭐 10MHz 대역 이런 대역에서 만들려면은 굉장히 쉽지만 이거를 1기가나 뭐 2GHz 이 대역에서 10kHz를 네로밴드를 이렇게 그것만 네로밴드를 싹 뽑아내는 이 밴드패스 필터를 만드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Q가 클수록 구현하는 컴플렉시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Q 값이 클수록 제작이 어렵다. 그래서 컴플렉시티가 커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드웨어를 그 리시버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입장에서는 어차피 신호 자체가 생긴 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는 밴드위스는 고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밴드위스는 고정이에요. 요거는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Q 값을 떨어뜨리려면은 우리의 방법은 뭐냐? 중심 주파수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중심 주파수를 낮추면 밴드패스 필터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죠. 그래서 RF 프리퀀시가 있을 때 이 프리퀀시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일단 밴드를 쉬프트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FC로 들어오는 걸 FIF라고 해갖고 이 중간 주파수라는 대역으로 굉장히 낮춰 일단. 그래서 FC 자체에서 밴드패스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심 주파수를 FIF로 이미 낮춘 상태에서 밴드패스 필터링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밴드패스 필터링은 들어가야 되는데 FC에서 들어가지 않고
낮춘 다음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슈퍼 헤테로다인 수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저기 말씀드린 호모다인 리시버 뭐 다이렉트 컨버전 또는 뭐 제로 IF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로 IF는 IF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IF 단 거치지 않고 바로 베이스밴드로 이제 그 중심 주파수를 내리는데 요거는 그 여기 선택도라는 말이 이제 셀렉티비티라는 건데요. 셀렉티비티가 결국은 뭐 셀렉트를 정확하게 하는 걸 셀렉티비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국 어떤 FM 방송국을 어떤 특정 방송을 듣는다면은 샤프하게 그걸 잘라가지고 그 방송국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옆에 인접한 다른 프리퀀시의 방송국 신호가 같이 잡혀버리면은 나한테 그 같이 들린다는 얘긴데 그럼 아예 통신이 안 되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셀렉티비티가. 그러니까 잘라내기가 어렵다 샤프하게. 이건 아까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하드웨어 컴플렉시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Q 값이 일정한 어떤 하드웨어 여러분들이 밴드패스 필터링을 쓰는데 그러면 그 주파수를 낮춘 상태에서 쓰면 훨씬 더 좋은 음질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를 썼을 때 자, 믹서라는 게 있는데요. 믹서라는 거는 뭐냐면 곱하기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믹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뭐 음악에서 뭐 이렇게 여러 음원에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합치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의 믹서는 그러니까 주파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곱하기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곱하기 회로. 근데 뭐 곱하기 뭐 그까짓 거 9구단 뭐 외우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9구단 그거는 디지털일 때 하는 얘기고 그 웨이브폼일 때는 곱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 그 더하기 빼기 그거 2 더하기 3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더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아날로그에서 더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x of t하고 y of t 딱 줘놓고서 이거 더하기 하는 회로를 만들어라. 그럼 뭐 OP-amp 써야 되고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그 아날로그 시그널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더하기 한번 하려고 그래도 이게 OP-amp 써야 되고. 그러니까 곱하기도 뭐 당연히 더하기가 그 OP-amp 그 앰프 만들어야 될 정도, OP-amp 써야 될 정도니까 곱하기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회로가 믹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곱하기 회로를 이제 믹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사실은 이렇게 frequency translation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하기를 한 다음에 하나를 잘라내야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자, 요게 이제 믹서죠. 그래서 여기 믹서고요. 근데 이제 보통 통신에서 믹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곱하기 회로 자체를 이야기도 하고 이 밴드패스 필터가 뒤에 붙은 거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느 게 믹서다, 뭐 어느 게 뭐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믹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곱하기 회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로컬 오실레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그 로컬 오실레이터 주파수를 FLO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그 인풋 시그널의 주파수를 FC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하면은 두 개의 그 신호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두 프리퀀시의 합을 가진 신호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두 프리퀀시의 차이를 그 프리퀀시를 갖는 두 개의 신호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하나 있다면은 그 신호를 뽑아주면 됩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 FC가 있고 FLO가 있으니까 이 주파수는 FLO 빼기 FC냐 아니면 FC 빼기 FLO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코사인은 어차피 우함수기 때문에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들어오는 신호의 주파수가 10K고 여기가 20K다. 그러면은 로컬 오실레이터 주파수가 20K다. 그러면은 그 주파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 두 개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합친 주파수인 30K가 나오고 또 하나는 20K 빼기 10K가 되는 10kHz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만 뽑아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밴드패스 필터의 요 FIF, 지금 여기 FIF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네.
자, 그래서 여기 그 로컬 오실레이터가 있는데 이 로컬 오실레이터를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는 어쨌든 뭐예요? FIF라는 주파수로 지금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렇죠? FC를 FIF로 일단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지금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를 보고 있으니까 주파수 트랜슬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퀀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데 물론 이제 FC보다는 RF 프리퀀시보다는 그 IF 프리퀀시가 훨씬 더 낮다고 했었죠. 훨씬 더 작은 프리퀀시로 중심 주파수를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낮춘 상태에서 밴드패스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싸구려 밴드패스 필터를 사용을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로컬 오실레이터의 그럼 주파수를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로우 사이드 인젝션이라고 하고 하나는 하이 사이드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돼요. 네. 그래서 하이 사이드 인젝션의 경우에 구현이 뭐 좀 간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하이 사이드 인젝션이 조금 더 유리해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로컬 오실레이터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그 레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FM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FM은 88에서 108MHz를 쓰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하이 사이드 인젝션을 우리가 그 사용을 한다라고 치면은 FM의 경우에는 그 FIF가 즉 인터미디엇 프리퀀시가 지금 고정되어 있어요. 예, 얼마를 쓰냐면 10.7. 예. 그래서 요거에 10.7MHz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항상 요걸 써요. 예, 그 인터미디엇 프리퀀시로 보면은 이 88에서 108MHz보다 훨씬 더 작은 프리퀀시죠. 이제 그 주파수로 일단 내려요. 예, 그러니까 바로 베이스밴드로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주파수로 일단 내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그 PLL을 쓰던지 아니면 FM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쓰던지 하는 게 여기 들어간다고요. 여기. 예, 그래서 받은 거에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IF로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밴드패스 필터링 한 다음에 이제 FM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는 뭐 코사인 곱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 뭐 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다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른 방송국이 있다라는 걸 생각 안 했잖아요. 마치 방송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상황에선 그렇지 않죠. 그렇죠? 다른 옆 밴드에서 이미 다른 방송국이 또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시버에서는 반드시 밴드 패스 필터링은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듣기 싫은 신호를 잘라버릴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를 할 때 이제 밴드 패스 필터를 싸구려로 구현을 하고 싶으면 일단은 IF로 내려야 된다. 그래서 IF로 우리말로 중간 주파수라고 합니다. 요거 중간 주파수. 그래서 중간 주파수로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FIF가 이렇게 되면 하이 사이드 인젝션 할 때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이 사이드 인젝션을 할 때 보면은 그러면 여기 그 FLO 볼게요. FLO는 지금 FC 더하기 FIF잖아요. 하이 사이드 주입을 하면은 그럼 88에다가 10.7을 더하면은 98.7MHz부터 118.7MHz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로우 사이드 인젝션을 만약 한다고 치면은 여기 로우 사이드 인젝션, 로우 사이드라고 그냥 쓸게요. 로우 사이드 인젝션을 하면은 그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FC 빼고 FIF니까 88 빼기 10.7 하면은 얼마입니까 이거? 이건 좀 어렵네요. 이거는 77.3. 그 다음에 요건 97.3MHz가 됩니다. 그런데 이 로컬 오실레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 분의 이거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분의 요거. 그러니까 로컬 오실레이터가 내줘야 되는 프리퀀시의 가장 최소값하고 그 최대값의 비율이 중요한데 보면은 이 로어 사이드 인젝션 그러니까 로우 사이드 인젝션의 경우에는 77분의 3분의 97.3이 77.3분의 97.3이 이게 더 크죠. 그렇죠? 98.7분의 118.7. 그래서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구현하는 컴플렉시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하이 사이드 인젝션이 그래서 구현이 간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어떻게 구현을 하던 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IF 단으로 낮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RF 필터로 뭐 적당히 잘라줄 수는 있겠죠. 적당히 잘라줄 수 있겠지만 어찌 됐건 여기 믹서 통과를 해가지고 우리가 필터를 통과해서 그 두 가지 성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IF 성분만 뽑아내고 IF 성분만 뽑아내고 근데 이게 앰프가 이렇게 계속 나와 있는데 이거 앰프 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통신이라는 게 수신 신호가 굉장히 그 파워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시그널 파워는 대충 어느 단위라고 보면 되냐면 뭐 1mW 이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신 신호의 파워는 굉장히 작습니다. 보통 그 저기 뭐 기지국에서 그 여러분들 휴대폰 그 기지국에서 때려줄 때는 30W 뭐 40W 대충 그 정도 레인지거든요. 근데 받을 때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1mW 뭐 이 정도 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그널을 계속 증폭을 시켜줘야 돼요. 리시버에서는. 그래서 앰프가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리시버에서는 항상 이렇게 앰플리피케이션 해야 숫자가 어느 정도 커야 신호가 어떻게 커야 무슨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터와 앰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앰프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수신 신호가 굉장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프리퀀시 보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RF 필터라는 게 있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꼭 필요한지 그 이유가 되는데요. 무슨 소리냐면 여기 지금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믹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 주파수 쪽 그 신호만 뽑아주는 왜냐면 믹서면은 두 개의 프리퀀시가 나오니까 둘 중에 우리가 원하는 그 중간 주파수 성분만 뽑는 이 밴드패스 필터링을 반드시 하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들어온 RF 시그널이 FC라는 중심 주파수고 로컬 오실레이터가 지금 그 뭐예요? 로우 사이드 인젝션을 하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신호가 받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중에 이제 FIF를 선택을 해가지고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호의 그 중심 주파수를 FC에서 그보다 훨씬 작은 FIF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바꾸는데 성공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우리가 FC-EIF에 어떤 다른 방송국이 있었던 거예요. 주파수는 다르죠. 주파수는 다른데 얘가 만약 그냥 들어온다라고 쳐봐요. 믹서에 이게 인풋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 로컬 오실레이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 그대로 있죠. 그러면 어떤 프리퀀시가 만들어지냐면 FIF하고 뭐 2FC-3FIF라는 프리퀀시를 갖는 두 개의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밴드패스 필터링을 중심 주파수 FIF로 하면은 뭐가 튀어나오겠어요? 이게 살아서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방송국 신호는 우리가 더 이상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지 프리퀀시를 갖는 어떤 성분이 앞에 믹서 이전 단에 들어오면은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돼요. 만약에 이걸 살려놓으면 이게 이미지 그러니까 유령같이 유령이 안 되는 거죠. 내 신호랑 완전히 구별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그대로 살아남아요. 이렇게 그 중간 주파수로 내려왔을 때 엉뚱한 그 신호가 나한테 잡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리젝션은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리젝션을 어디서 해주냐? 이 RF 필터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믹서가 만나기 전에 그죠? 여기 믹서가 이렇게 곱하기 회로라고 했잖아요. 이 곱하기 회로 전에 반드시 RF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RF 필터의 용도는 뭐냐면 이미지 리젝션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반드시 없애줘야 돼요. 그게 만약 안 없애주고 살아남으면 믹서 통과하고 밴드패스 필터 통과해서 그 내가 원하는 신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건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미지 프리퀀시는 반드시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FC-2 뭐 FIF 건데 이거는 이제 그 로우 사이드 인젝션의 경우에 이미지 프리퀀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하이 사이드 인젝션의 경우에는 이미지 프리퀀시가 좀 달라지는데 이미지 프리퀀시가 그때는 FC 플러스 2FIF가 돼요. 그래서 하이 사이드 인젝션의 경우하고 로우 사이드 인젝션의 경우하고 그 이미지 프리퀀시가 달라요. 자,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에 대한 예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FM 라디오 방송의 주파수가 지금 95.9MHz고 그 다음에 IF단 경우에 그러니까 중간 주파수가 10.71MHz일 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항상 10MHz 그러니까 10.7MHz로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FM 그 리시버 그 리미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다 뭐를 타겟팅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 프리퀀시가 FC가 마치 10.7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여러분들이 만들면 되겠죠. 왜냐하면 방송국이 다르더라도 어차피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를 채용을 할 경우에는 어차피 그 리미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중심 주파수가 10.7MHz인 그런 그 신호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리시버 만들기도 어떻게 보면은 뭐 쉬우면 쉽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표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주파수는 10.7로 항상 잡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보면은 하이사이드 인젝션의 경우에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구하시오라는 건데 뭐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FC 플러스 FIF로 잡는다. 우리가 로우 사이드 인젝션이면은 그 FC 마이너스 FIF였는데 이건 하이 사이드 인젝션이니까 FC 플러스 FIF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이 사이드 인젝션의 경우에 믹서 서킷에 출력 신호 주파수를 구해라. 그러니까 곱하기 회로죠. 근데 곱하기를 하게 되면은 주파수가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95.9 더하기 10.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 나오는 게 여기 써 있죠. 그러니까 FC에다가 FLO 요거 더한 거. 그다음에 하나는 요거가 차이.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컬 오실레이터 주파수하고 우리가 입력 프리퀀시하고 차이를 여러분들이 적어주면 된다. 그래서 두 개 나오는데 여기서 이 202.5MHz 요거는 이제 잘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 중간 주파수로 낮추는 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이사이드 인젝션의 경우에 슈퍼 헤테로다인 리시버의 RF 필터에서 반드시 제거돼야 하는 그렇죠. 이미지 프리퀀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프리퀀시의 경우에는 하이 사이드는 이렇게 되고 로우 사이드는 FC 마이너스 뭐 2에 뭐 FIF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RF 필터에서 믹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잘라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17.3MHz의 어떤 방송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방송국 신호는 믹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잘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그 미리 약간 밴드패스 필터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밴드패스 필터링을 아예 안 하면은 곤란해요. 그러면은 아예 그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간 주파수로 낮춘 다음에도 또 밴드패스 필터링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패스 필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워낙에 그 멀리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는 지금 FC 즉 95.9인데 여기 뭐 117.3MHz 얘는 확실하게 잘라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한참 멀리 있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자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온라인 강의라서 그 퀘스천을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뭐 배운 것 중에 그 PLL 같은 그 원리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시스템 관점에서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신단에서 그 모듈레이션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M of T 대신에 이제 X of T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시버에서 디모듈레이션은 이거잖아요. 디모듈레이션은 노이즈가 없다고 치면 X of T가 들어왔을 때 이제 M of T가 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 같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M hat of T라고 쓰는데 그래서 근데 이 PLL의 그 아이디어는 뭐예요? 디모듈레이터를 만들려고 일종의 그 역함수 만들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X of T가 주어졌을 때 M of T를 튀어나오게 만드는 역함수 그 블럭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인버스 펑션 블럭을 만들려고 했더니 결국은 뭘 만들어요, 얘가? 모듈레이터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죠? 모듈레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무슨 그 컴패레터 그러니까 그래서 빼기 오퍼레이션 같은 게 이렇게 일어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 적당하게 뭐 이렇게 게인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피드백을 걸어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뽑아 버리면 여기서 이제 M hat of T를 뽑겠다 뭐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함수 만들려고 그랬더니 원래 이 함수랑 똑같은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서 피드백을 걸어. 그러면은 역함수 블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스마트한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